1차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존까지는 이제 저희가 해를 찾는 거를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최소값을 찾는 걸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왜 해야 되냐면은 저희 공학에서는 미니멈 포인트라고 하는 이제 최소값을 표현하는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가장 안정된 위치로 간다,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사실은 이제 에너지가 미니멈 포인트 혹은 옵티멈 포인트로 간다 라고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여러 문제를, 피직스 문제를 갖다가 다 뭔가 표현을 했을 때 이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즉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갖다 저희가 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맥시마이즈 한다라는 말은 그 펑션, 오브젝트의 펑션에다 앞에 음수만 취해주게 되면은 맥시멈이 미니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최소값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수치적인 기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최대값을 찾거나 혹은 극대화를 하거나 혹은 최소화 혹은 최적의 조건을 찾겠다라는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앞에서 뭐 근을 찾는 방법이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은 사실은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옵티마이제이션, 즉 최대를 찾는 문제가 더 많이 사용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좀 다룰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소를 갖다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옵티마이제이션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주로 1차원에서 먼저 최소값을 찾는 문제, 이미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는 1차원 문제에 대해서 주로 해볼 거긴 하지만은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내줄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변수가 있겠습니다. 즉 멀티디멘셔널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다음에 좀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게 글로벌 옵티멈과 로컬 옵티멈, 이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항상 찾았으면 하는 내용은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되겠는데, 저희가 함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가장 미니멈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데를 찾는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 로컬 미니마에 빠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최대한 이제 글로벌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앞에서 살짝 얘기했지만은 맥시멈과 미니멈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 거의 똑같은 동등한 문제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먼저 싱글 베리어블에서 이제 어떤 최적화 기법을 쓸 거냐면은 이제 골든 섹션 서치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황금 분할법을 갖다가 조금 사용할 예정입니다. 뭐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구간법, 개방법 하실 때 뭐 바이섹션 메소드 했잖아요. 특정 구간에서 반절씩 자르거나 혹은 그 자르는 구간에 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뭐 인크리멘탈 서치 메소드라든지 가위치법 같은 거를 좀 써가지고 조금 어떤 효율적이게 찾아가려는 방법을 배웠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구간을 어떻게 쪼개했을 때 가장 최적화될 수 있는 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뭐 가장 핵심이 되는 방법이 이 골든 섹션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매트랩에서 여러 함수들이 있는데요. 아마 첫 번째로 저희가 접할 함수는 아마 fmin bnd라고 해서 펑션이 이미 주어져 있을 때 저희가 최적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또 혹은 fmin search라고 해서 약간 다변수가 있을 때 미니멈 포인트를 찾게 해주는 이런 함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는 아마 이 변수를 쓰기에는 조금 이 변수들이 조금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즉
좀 여러 가지 저희가 좀 제약을 걸 건데 그런 제약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포함을 시켜줄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아마 쓰는 것은 이제 좀 다른 함수를 쓸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도 매트랩에서 어떻게 하면 최저값을 찾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런 함수들을 쓰는 거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선형으로 항력을 받는 물체가 일정하게 떨어지는 물체가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받다 보니까 아마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떨어지는 중력 가속도랑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공기 항력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 다음 시간에 따라서 위치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마 그 식을 두 번 인테그레이션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2차원 포물선을 그린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을 하는 이 위치를 저희는 찾고 싶습니다. 즉 이렇게 최고 높이와 같은 무엇을 찾자? 극점을 찾자라고 할 때 저희는 바로 이 최적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근을 찾자라고 할 때는 이렇게 지표면에 도달하는 위치가 언젠지를 찾겠다 해서 구간법 개방법을 쓰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최대 혹은 최소를 찾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최적화 문제는 사실 공학 문제에서 너무 빈번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최적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 쪽을 좀 관심 있으시면 이제 어떤 설계를 이제 변수를 이제 디자인하자, 설계하자라는 말을 하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 치수를 변경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 컴포넌트가 가장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뭔가를 변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수들의 인자를 디파인을 하신 다음에 그 변수들을 적절하게 바꿔줬을 때 우리가 어떤 수학적 모델링으로 시스템을 구성을 하셨을 때 저희가 나온 아웃풋이 있겠죠. 그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 맥시마이즈 혹은 미니마이즈가 될 수 있는 그 변수들을 설계 인자들을 갖다가 찾고자 하는 게 이제 최적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학적으로는 이제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변수가 있어서 그게 가끔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을 구성하는 경우에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길이를 늘리면 늘릴수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단한 물체가 필요한데요. 길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보통 물체가 단단합니다. 심지어는 종이도 길이가 짧아지면은 딱딱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무조건 했을 때 이런 극점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최적화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가 길어지면은 강성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물체의 강성을 늘리고 싶어. 근데 재료는 안 바꾸고 했을 때, 즉 길이만 바꿨을 때 그럼 한쪽으로 길이를 줄이면 줄일수록 아마 아주 단단하게 우리가 힘을 줬을 때 부러뜨리기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 최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길이가 거의 0에 근접할 때까지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는 최적화가 할 수 없고요. 이제 최적화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은 사실 이제 2차 함수의 개형을 표현을 할 때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구하기 문제랑은 사실은 이제 살짝 차이가 있긴 한데 근본적인 것은 아마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해석적으로 구하면 되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적으로 구할 수가 없는 경우에 수치적으로 아마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근을 찾겠다라고 했었지만은 이번 단원에서는 아마 이 미니멈, 맥시멈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미니멈과 맥시멈이라는 것은 도함수가 0이 됐을 때 이계도함수가 음수면은 최대값, 이계도함수가 양수면은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앞에 단원을 배웠던 5장과 6장에서 배웠던 내용을 잠깐 리마인드 해보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 도함수가 0이 된다. 이 말은 뭐죠? 결국엔 근을 찾는 문제랑 똑같아지겠죠? 이 근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이 도함수를 과연 어떻게 잘 정의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예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물체 떨어지는 물체, 저 공기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물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그 벨로시티의 식이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당연한 거 최대 높이가 도달한다는 것은 뭐죠? 속도가 z 방향으로 속도가 사실은 0이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VZ죠. 그래서 VZ가 그래서 0이 되는 때 시간 t가 나는 궁금하다.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로가리즘 t, 익스포넨셜 t를 서로 묶어준 다음에 이쪽 상수는 넘겨주고 계산을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겠고요. 그에 적절한 모든 변수들을 다 넣어주고 나서 보니까 t는 뭐 3.831초다.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초를 갖다가 방금 저희가 앞에서 전전전 슬라이드에서 봤을 때의 z에 대해서 그때의 시간을 제대로 넣어주신다고 하면은 그때 192m 정도의 최대 높이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계도함수, 원래는 저희가 이게 정확한 지배방정식이죠. 그 물체의 아빠 F는 MA에 뭐 이쪽에 F는 MA에 이쪽은 뭐 MG, 그다음에 이쪽은 항력계수에서 속도가 줄어드는 저 공기 저항 때문에 줄어드는 정도의 힘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냥 뭐 값에다가 시간도 3.83초 넣어주시게 되면은 그때 나오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조금 제 기준엔 살짝 이상하긴 한데 어쨌거나 뭐 음수가 나오게 되면 이제 최대값이 된다. 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아마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수치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뭐 살짝 얘기했던 거 또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최소 문제랑 최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개는 동치인데 어떻게 동치를 만드냐면은 우리가 오브젝트 펑션에다가 음수를 붙여줘서 우리가 이런 최대값 문제도 이렇게 최소값 문제로 다 변형을 시켜가지고 풀고 있습니다. 뭐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뭐 알고리즘 자체가 사실 아마 여러 가지를 쓸 거지만은 얘네를 어딘가로 찾아가는 방법이 될 텐데요. 저희가 이미 딥러닝 하실 때 제가 살짝 언급했지만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말고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반대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인크리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경사 상승법이라고도 사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미니멈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7장 이제 최적화 문제를 총 3개의 PPT로 조금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 교재에 나왔던 거 말고 좀 교재에 없는 멀티베리어블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 제약 조건이 있을 경우에 최적화가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이제 책을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최대값 문제로 좀 표현이 되어 있어서 조금 혼란이 줄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대부분의 이런 교재나 이런 렉처 노트에서는 뭐 보통 다 이런 엔지니어링 프로블럼을 바로 미니멈 프로블럼으로 다들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알고리즘을 최대한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변수가 있을 경우에도 저희가 이런 컨투어 플롯을 통해서 여기가 10, 9, 8, 7 이런 등고선의 값을 갖는다고 칠 때 당연한 거지만 미니멈 포인트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것들 이계도함수가 아니라 이변수 함수일 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1차원 최적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차원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fx가 0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먼저 사실 이제 전체 최저값이라고 해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도 있지만은 반대로 저희가 로컬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찾고자 하는 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미니멈 포인트 아닌가. 사실 알고리즘 측면에서는 이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사실 글로벌 미니멈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수렴을 해서 멈춘 경우에 그래서 이런 국소 최저값을 포함하는 경우들이 문제가 많은 경우에는 저희가 멀티모달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멀티모달 프로블럼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적화 문제에 있어서 별로 안 좋은 케이스다
하지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모든 함수가 이렇게 예쁘게 2차 함수를 아래로 딱 돼 있으면 무조건 일로 갈 텐데, 뭐 우리 함수들이 사실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쯤에 와서 넘질 못하고 아마 여기서 수렴을 해서 멈추지 않을까. 이런 경우에 이제 미니멈 포인트가 2개가 있어서 뭐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멀티모달 프로블럼이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최적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가 된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맥시멈, 글로벌 미니멈,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들이 존재를 할 거고요. 이 경우엔 사실 뭐 2개의 최소 점들이 존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세컨 모달 프로블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이 뭐 당연한 거죠. 글로벌 맥시멈이라는 거는 뭐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뭐 로컬 맥시멈도 존재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보통은 저희는 미니멈 포인트를 좀 중심으로 찾아간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잠깐 저희가 최적화 알고리즘을 수행을 하기 전에 알고 있으셔야 되는 골든 섹션 서치 메소드에서 황금 분할 탐색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황금비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황금비를 갖다가 인터넷으로 살짝 검색을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특정한 뭔가 이런 비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율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사실 뭐 여러 가지 미적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어떠한 비율을 보여주는 경우에 저희가 골든 섹션, 골든 레이쇼, 황금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서 보시면은 뭐 다양한 거가 있긴 하지만은 뭐 가장 간단하게는 전체 길이 대비 이 비율과 그다음에 이 비율과 이런 비율들이 일정하게 유지돼서 가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반지름은 어떻게 되죠? 큰 반지름을 갖다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A랑 그다음에 B인데, 이 큰 거랑 작은 거의 비율이 그 안에서 또 큰 거랑 작은 거의 비율의 그런 레이쇼를 그대로 유지해 갈 때 우리는 뭔가 가장 황금적인 비율을 띠고 있다 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큰 거랑 작은 거, 그 다음에 큰 거랑 다음 단계에서 작은 거잖아요. 이런 비율들이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서 가면은 저희는 뭔가 거기서 뭐 편안함을 느끼는지 미적으로 가장 안정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예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런 거 그림 많이 보셨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저희가 뭐 그 골든 레이쇼를 따라간다 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율을 따라갈 때 1대 1.618의 비율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율을 잘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거기서 뭔가 미적으로 아름다움을 뭐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살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데, 한번 여러분들은 뭐 나중에 어떻게 느끼실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다면은 이제 황금비에 대해서 좀 수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큰 길이가 있으면, 큰 길이의 막대가 있으면요, 그거의 전체 길이는 L1분의 L1 더하기 L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선 그거에서 긴 쪽과 짧은 쪽이 있긴 하지만 그거 긴 쪽을 잠깐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그거의 이쪽 비율이 어떻다? 큰 거랑 짧은 거의 비율과 똑같으면은 우리는 이 나눠진 이 지점을 바로 황금비다 라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표현된 거랑 뭐 분모가 조금 분자랑 거꾸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뭐 비율은 똑같을 거고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뭐 어떻다? 뭐 L1과 L2 비율을 갖다 파이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뭐 파이 제곱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파이는 다음과 같은 1.618이라는 이런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할 거냐면은요, 아마 뒤에서도 조금 나올 것 같긴 한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간단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다모드가 아니라
이렇게 유니모달, 단모드, 즉 이런 식으로 아주 컨벡스한 형태의 2차원 함수를 갖다가 찾는 거를 주로 할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 예, 로컬 미니멈에 빠지는 문제를 갖다가 좀 피하고 글로벌 미니멈만 간단하게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앞에서는 이제 이분법을 통해 가지고 근을 좀 찾는 것을 했다고 하시면은 이 황금분할 탐색법을 통해 가지고 최소값을 찾기를 수행을 할 텐데요. 얘도 약간 구간법을 좀 따릅니다. 어떤 구간을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데 앞에서는 근을 찾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두 개의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 두 개의 포인트가 어땠다? 양수인지 음수인지, 첫 번째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음수, 두 번째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다 라는 것들로 이 사이에는 분명히 근이 존재하니까 근을 찾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최소값을 찾는 문제는 근 찾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함수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예, 포인트가 약간 이렇게 있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뭐 이쪽을 두 번째 포인트라고 하겠고요. 여기를 새롭게 뽑힌 포인트인데 뭐 세 번째라고 표현을 했을 때요. 여러분들 어떤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 함수는 최소값을 가질까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은 x1이 누구랑 비교해 볼까요? x2랑 비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필요가 없겠죠? x3랑 비교했을 때 x3가 작고 x2랑 x3랑 비교했더니만 또 작아야지만이 최소값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다. 한쪽 x1에 x3, x1보다 크면은 뭐 증가해버리고 가주면 증가함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양쪽 다 이렇게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최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최대인 경우랑 뭐 그냥 증가함수 혹은 그냥 감소함수, 그 다음에 이런 최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네 가지 케이스가 존재하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최소값만 찾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 이런 방식으로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소값을 찾기 위해선 적어도 세 가지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법을 쓸 때는 어떻게 했었죠? 두 개의 구간이 있고 그 중간에 새로운 점을 하나 찾아서 이 구간 하나를 갖다가 뭐 구간 끝값들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갖다가 어느 쪽에 근이 있는지를 판별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이런 구간을 갖다가 딱 찾아서 나 여기에 최소가 있을 것 같아, 혹은 여기에 최소가 있을 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여기에 점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에 이런 모양이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 혹은 이쪽에 점을 하나 추가하셔서 이쪽이 최소가 있는지를 판별을 하셔야 되잖아요. 즉 뭐냐면은 점이 하나씩 구간마다 더 없으면은 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최소값을 갖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렇다면은 어때요? 한 번을 우리가 했는데 적어도 뭐예요? 점이 하나만 추가되면은 이 구간에서 최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별을 할 수가 있죠. 세 개의 포인트가 있으면 이렇게 x1, 2, 3. 근데 문제는 저희는 뭐예요? 구간을 좁혀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구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점을 여기 하나 두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둘 중에 구간을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2점 하나, 2점 하나, 2점 하나 해서 총 3점을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분법 할 때는 어땠어요? 한 점만 추가해도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3점이나 추가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점 하나 선택을 해서 먼저 최소가 있는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너무 새로운 점에 대해서 계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를 쓰냐면, 구간이 하나 있고 야 가운데 딱 잘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쯤 잘라갈게. 그리고서는 여기서는 최소가 존재하는지 물론 당연히 체크 가능하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점을 내가 여기 하나 더 잡을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구간에서 최소가 존재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 구간에서 최소가 됐는지를 체크를 해서 나는 이쪽 구간을 최소가 없으면 버릴 거고 이쪽 구간을 가져갈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쓰시게 되면 어때요? 점이
총 몇 개 필요하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총 2개의 포인트만 추가했을 때 구간을 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이분법에 비해서 선택 포인트를 하나 더 해주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디를 선정을 해줘야 될까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황금 비율에 맞춰서 해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뒤에 슬라이드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한번 따라왔으면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예, 이런 황금 비율을 갖다 탐색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뭐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은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은 이렇게 최대값을 찾는 문제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저희가 첫 번째 맨 마지막에 있는 거 left, 맨 마지막에 lower, 그 다음에 upper boundary에서 u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중간 점을 2개를 갖다가 추가를 해주자고 했었죠. 그래서 x2라는 점과 x3라는 점을 갖다 이렇게 추가를 해줘 보겠습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은 당연한 거겠지만은 x의 2 혹은 x의 3, 여기는 당연하겠죠. x의 u, 이쪽은 뭐 x의 lower boundary에 대해서 표현을 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렇게 점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구간을 쪼개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4등분 해가지고 3등분 해서 점 설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앞에서 저희가 뭐 하자고 했었죠. 이걸 황금 비율에 맞춰서 구간을 쪼개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갖다가 아직 두 번째랑 세 번째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첫 번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했을 때 이 구간의 크기를 얼마? A. 이 구간의 크기를 B라고 표현을 하겠고요. 예, 그렇다면 뭐죠? 저희가 앞에서 황금 비율을 하자고 할 때 전체 큰 거분의 긴 막대기, 이쪽을 좀 긴 쪽에 쏠려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 거랑 짧은 거의 비율을 따지자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했었죠? 여기 하나 이제 더 추가가 되겠죠. 더 추가를 할 건데 조금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xl, x의 2, x의 1, x의 u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여기도 새롭게 뽑아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비율도 어때야 된다? 그 비율을 똑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길이를 갖다가 잡아주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여기를 b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도 똑같이 b만큼 똑같이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이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죠? a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a-b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온 이 거리에서도 전체 긴 거분에 누가 더 짧을까요? a-b라고 봐야 될까요? 척 봐도 뭐 b가 아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가 길다고 했지만은 그 다음에 남은 거에서 b를 했을 때 이 b가 더 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씨 사라져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빠르게 다시 그려보면은 이쪽을 b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a에서 b 뺀 거고요. 그래서 전체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a분의 b는 긴 거분의 짧은 거의 비율을 따라가 줘야 되겠고요. 앞에서는 아까 남아있었던 비율은 뭐 다음과 같은 비율을 따라가겠습니다. 뭐 미지수가 2개고 사실 식이 2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갖다가 그냥 풀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었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식을 갖다가 뭐 저희가 r을 갖다가 b분의 a라고 표현을 하시게 되면은 두 식을 갖다가 뭉치셔서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표현되는 방법은 1 플러스 r분의 1이 되겠고,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은 뭐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그래서 r이 뭐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뭐 0.618, 뭐 이런 정도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황금 비율이라고 했던 저희가 a 대 b라고 했던 뭐 이 전체의 길이를 a, 이 전체의 길이를 b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의 비율 자체가 어떻게 된다? 0.618대 비율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여기에 전체 길이는 a 플러스 b분의 a이기 때문에 조금 살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은 뭐 어쨌거나 이 비율을 거꾸로 취해서 보시면은 똑같이 뭐 0.618이라는 것을 분의 1로 취하시게 되면 1.618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비율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이거에 대한 이제 황금 비율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인데요. 뭐 예, 사실 이거를 갖다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구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잘라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간을 선택을 했는데 어딘가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 이쪽이랑 이쪽 중에서 누군가 구간을 이제 포기를 할 예정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쪽을 포기를 하는 게 매번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될까요? 예, 균일한 확률로 잘라서 가져가는 게 아마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야 이거 3분의 1식으로 등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간 체크한 다음에 야 3분의 1만 균일하게 매번 3분의 1의 확률로 버리면 되잖아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 말은 뭐죠? 여기 구간이 매번 3분의 1씩의 확률로 매번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의 그 길을 최소화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진짜 만약에 여기를 최소화 3분의 1보다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버려지는 구간이 더 많아지는 거죠, 확률상. 근데 그거가 가장 매번 버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확률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거의 비율을 갖다가 얘기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긴 한데요. 저희가 뭐였었죠? 이분법을 할 때 한쪽을 버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반절만 버리다 보니까 그거를 갖다가 나는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버리고 싶은데 라고 해서 가위치법이라는 걸 썼었잖아요. 확률적으로 더 많이 버려서 수렴을 더 빨리 시키려고. 예,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매번 3분의 1씩 구간을 쪼개게 되면은 그 아까 말한 뭐 3분의 1의 n제곱만큼의 그 확률만큼 이제 계속 구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뭐죠? 바이섹션 메소드보다 수렴하는 속도가 더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골든 레이쇼를 쓰시게 되면은 적절한 비율로 갖다가 아주 예쁘게 버려갈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쓰는 거고요. 뭐 먼저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좀 보시다 보면 좀 이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걸 잠깐만 다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간을 찾으려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꼭 3개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먼저 로어 바운더리랑 어퍼 바운더리의 함수값은 구간을 정해주고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사이에 점을 하나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 점은 당연한 거겠지만 양 극값보다 끝값보다 적어야지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걸 확보할 수가 있겠고요. 이게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는 어떻게 한다? 예, 새로운 구간을 갖다가 이 구간 여기랑 여기라는 구간에서 저희가 구간을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새로운 점 x2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xl과 x1의 구간이 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당연한 거겠지만 x2라는 새로운 점은 큰 구간 안에다 점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체크를 해야 되죠? 뭐죠? xl과 x1보다 x2는 항상 작아야 된다라는 이 첫 번째 케이스가 존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구간을 최소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1이라고 하는 애는 x2랑 xu랑 비교했을 때 항상 작다 했는데 얘네들은 뭐죠? 바로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선택이 되면은 다른 한쪽은 자동으로 그 구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케이스 1을 체크를 하고 케이스 2를 체크를 안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편하신 알고리즘 컨셉을 생각하시면은 뭐 케이스 1이 선택이 됐다고 하면 이쪽 구간이 새로운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은 이제 선택을 안 해도 되는 새로운 버려지는 구간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리는 비율이 되게
많았으면은 구간이 짧아지니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버리는 구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케이스 1이 참이라고 하면은 바로 로어는 그대로 로어, 이 1이라고 하는 애는 새로운 어퍼가 되겠고요. X2라고 하는 새로운 X1이라는 중간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반대로 선택을 해주셨을 때도 뭐 상관없이 어떻게 돼야 되죠? 뭐 이쪽이 구간이 선택이 되면은 X2는 당연한 거겠지만은 새로운 로어 바운더리 X1은 그대로 X1 그대로, XU는 그대로 XU가 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품은 걸어주신 다음에 뭐 첫 번째 케이스 1이 참이면은 이런 작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당연히 케이스 2가 최소가 존재하겠죠. 이런 식으로 걸어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최소화를 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거의 비율을 갖다가 적절하게 저희가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은 먼저 새로운 X1이라고 하는 점은 로어 바운더리에서 D만큼 이동을 한 점이 되겠고요. 새로운 X2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XU에서 D만큼 이동을 했을 때 나오는 점입니다.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건 로어 바운더리에서 D만큼, X2라는 것은 어퍼 바운더리에서 마이너스 D만큼 이동을 하겠고요. 그거의 전체의 거리를 갖다가 저희가 앞에서 뵀던 그 황금 비율이 됐을 때 가장 좋다, 그 비율을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퍼 바운더리랑 로어 바운더리에다가 파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앞에 이 파이가 1.618이었죠. 그거의 비율이기 때문에 1 빼주면 0.618이 되겠는데요. 그만큼의 61.8% 정도 구간에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아마 최소한의 확률로 갖다가 표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나오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황금 비율을 이제 왜 그 비율이 돼야지만이 가장 효율적이 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찾는 사실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최적 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왜냐면 저희는 만약에 이거를 야 저거를 그렇게 가는 거 그래 인정은 하겠어. 근데 나는 이 값을 사실 모르겠어. 새로운 알파라고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그거에 이런 구간을 찾았을 때 뭐예요? 그 구간을 가장 어떻게 해야죠? 버렸을 때 확률적으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뭐하자? 맥시멈 할 수 있는 혹은 미니멈 할 수 있게 하는 이 알파를 찾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알파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알파 값이 뭐 0.6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걸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증명을 갖다 그냥 저 골든 레이시오일 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점은 살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금비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X1의 값은 새로운 X2가 될 수 있다라는 조금 장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구간을 새로 쪼갰을 때 여기를 만약에 그냥 3분의 1씩 쪼갰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 여기 3분의 1이죠. 근데 저희가 그럼 구간을 쪼개가지고 새롭게 해서 줄어드는 구간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점이 2분의 1, 2분의 1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하자고 했었죠? 3등분 쪼개자고 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여기를 새롭게 쪼개셔야 되죠. 그럼 뭐예요? 나는 아까 분명히 로어 바운더리, 여기 어퍼 바운더리랑 x1, 그 다음에 여기 사실 x2를 구해놨는데 이 3분의 1의 규격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x1, 새로운 x2를 다시 구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함수값을 구하는 것 자체가 계산 코스트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소화하면 좋겠는데, 즉 그 전에 썼던 점을 사실은 재활용, x2라는 애를 재활용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면은 앞에서 했던 비율과 지금 했던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쪼개놓은 A, B인데 쪼개놓고 새롭게 구해놓고서 했더니만 새로운 점을 구하더라도 여기 A, B긴 하지만 여기도 새롭게 A, B라는 비율을 그대로 가져갔으면 해가지고, 즉 사용했던 점을 그대로 사용을 했으면 해가지고 저희가 이 사실 황금 비율을 쓴다라고도 생각을 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새로운 함수값을 다시 계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에 계산 이득을 매 스텝마다 얻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황금 비율에 따라 쓰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뭐 그런 아까 말한 이제 미니멈 포인트를 찾겠다라고 하는 게 뭐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금 분할법을 써가지고 한번 살짝 예제를 찾아보면요, 저희가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최적화를 하기 전에 얘가 컨벡스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그래프를 그려본다거나 뭐 함수값을 대략적으로 유출을 해봐야 되는데 뭐 저희가 그걸 다 알면은 이 최소값 여기 존재하겠네 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그래프 방법은 에러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어쨌거나 있을 거라는 좀 믿음 하에 0이랑 4라는 구간에서 한번 최소값을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점이 필요합니다. 한 점은 각각의 한 점들은 각각의 구간에 최소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두 점을 저희가 이런 황금비를 갖다가 써가지고 표현을 하기로 했고요. 구간의 크기가 4기 때문에 각각 2.47만큼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0부터 2.47을 이동하고 4부터 마이너스 2.47만큼 빼준 점을 새로운 점으로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주신 다음에 0, 4가 되겠고요. 여기는 1.5, 여기는 2.47 정도가 뭐 되는 거가 돼서 그때 넣어준 함수값을 갖다 체크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4군데에서 함수값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로어 x2, x1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면은 예, 로어는 0이고요. 4일 때도 뭐 3.1이기 때문에 x2라는 게 마이너스 1.76이기 때문에 둘 다 값이 작네요. 0보다 1.7, 마이너스 1.76이 작고, 마이너스 0.63, 마이너스 3.1보다 마이너스 1.76이 작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송하네요. 예, x1과 비교를 해서 0.63이 작기 때문에, x2가 있는 곳이 새로운 데가 되겠습니다. 이쪽 구간에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로어 바운더리는 그대로 0이 되겠고요. x1은 새로운 어퍼 바운더리가 돼서 1로 어퍼 바운더리 이동이 되겠고요. x2라는 것은 새로운 x1이 돼서 새로운 x2라는 점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전체 구간의 크기가 0부터 2.47이 됐기 때문에 전체 구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그 이동해야 되는 d의 길이는 1.527로 줄었기 때문에 예, 2.472에서 1.5279로 빼주니까 새로운 점은 0.9443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53, 1.76이랑 비교했을 때 당연한 거겠지만은 x2가 x1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예, 새로운 구간은 여기랑 x2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되죠? 새로운 x2는 그대로 x1이 x2로 내려가고 얘가 로어 바운더리로 내려가고 다음에 그 x 어퍼 바운더리는 그대로 어퍼 바운더리로 내려오고 새로운 점은 전체 구간의 크기가 0.9443에서 0.2472로 줄었기 때문에 이만큼 이동 거리가 바뀌게 되겠고요. 0.943에서 d만큼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값이 0.1888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함수값들을 다시 계산을 해주신 다음에 크기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쪽이 작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갈 거고 이쪽이 일로 가고 이쪽이 새로운 어퍼 바운더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내려갔을 때 저희가 보면은 구간에 새로운 구간을 갖다가 체크를 했을 때 여기 1.7742, 1.775, 7755, 7642니까 뭐예요?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이네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어내는 구간은 1.3901과 그 다음에 x2랑 1.4427, 그 다음에 어퍼 바운드 1.4752 안에 뭐 한다?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가 이분법 바이섹션 메소드를 쓸 때는 이거의 중간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옵티멈 혹은 이제 루트 x 루트라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서는 구간의 값으로 해줘야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한번 하는지 뒤에 좀 더 가보겠습니다. 황금 분할 탄색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반복에서 최저값은 뭐 하부 구간, 그 다음에 혹은 상부 구간 중 하나에 있고 내부 점들은 대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차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부 구간을 다음과 같이 x2, x1, 그다음 xu라고 했을 때 참값이 왼쪽 끝에 위치하는 경우 추정값으로부터의
최대 거리를 한번 살짝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최대 거리는 x1과 x2에서 차이만큼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x1과 x2라는 거는 아마 앞전에서 x1이라고 했던 거는 뭐였죠? 아마 x 로어 바운더리에서 d만큼 이동한다고 했었는데 d라고 하는 게 파이-1의 전체 어퍼 바운더리랑 로어 바운더리에서 뺀 거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들어가시면 본 것 같이 파이-1의 xu-x1 그 다음에 x2라는 것은 로어 바운더리에서 빼기 d였기 때문에 빼기 해서 빼기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x 로어 xu 빼줘서 표현해주고, 뒤에는 똑같은 얘기가 두 배로 해서 합쳐주고, 두 개가 겹칠 수 있네, 결합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파이-3이 되기 때문에 둘 사이의 최대 오차는 파이 값을 저희가 이미 0.613이라 1.6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 0.2361이라는 거의 크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따지게 되면 반대쪽 참고값이 오른쪽 끝에 위치하는 경우는 이제 최대 크기는 x 어퍼 바운더리랑 x 1번의 최대 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게 되면 0.3820이 되겠고요. 이게 바로 가장 더 큰 오차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최대 오차는 한 38 구간 크기의 38%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뭐 정교화하게 돼서 뭐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적화하고자 하는 거에 크기를 뭐 이렇게 해서 뭐 종료 판정 기준으로 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다른 방식으로도 많이 쓰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잠깐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먼저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펑션을 정의를 했고요. 함수가 들어가줘야 되겠고, 로어 바운더리, 어퍼 바운더리, 크리테리아, 그 멈출 수 있는 상대 오차의 크리테리아, 맥시멈 이터레이션, 그 다음에 추가로 함수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안정성을 위해서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과 그 함수의 최적점, 그 다음에 함수값, 그 다음에 상대 에러, 몇 번 반복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진 3, 인풋이 3개보다 작으면 뭐죠? 3개도 안 줬으면 돌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를 토해내고 끝냈고요. 4개보다 작으면 뭐죠? ES랑 맥시멈 이터레이션을 안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ES는 0.00001, 그 다음에 5보다 작으면 맥시멈 이터레이션을 안 줬으니까 50번을 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갖다가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황금 비율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정의를 해준 값을 기억을 해주셨다가 이터레이션 0번부터 이제 while 문이 돌아가면서 어딨나 이터레이션을 한 번씩 반복을 해주고 있고요. 먼저 d라는 걸 정의를 해줬죠. 파이-1의 xu랑 xl의 차이 구간의 크기를 갖다 해줬고요. x1이라는 것은 x 로어에다 d를, x2라는 것은 xu에서 마이너스 d를 갖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구간에서 최소가 되는지 체크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 앞에 예제를 풀 때 제가 살짝 어떻게 했죠? 구간을 3점을 갖다 막 다 비교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x1과 x2의 함수값이 작은 것만 딱 봐도 어디에 구간이 있을 거라는 걸 너무 쉽게 판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x1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x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x1이 작다는 소리는 뭐죠? x1이 있는 x2랑 x1과 xu라는 데가 새로운 구간이 될 게 없기 때문에 xu는 그대로 xu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x1이라고 하는 건 x2를 그대로 쓸 거고요. 새로운 opt라고 하는데 x1을 넣습니다. 봤더니만 옵티멀 포인트를 갖다가 구간이 아니라 그 구간에서 저희가 골든 섹션 레이시오에 맞춰서 선정했던 그 포인트를 최소값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반대인 경우는 이쪽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봐서 크리테리아를 체크를 해서 맥시멈 이터레이션을 너무 넘었으면 끝내서 마지막 포인트를 출력을 해주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라서요. 한번 실행을 해서 보시게 되면은
예, 값을 9.81과 55, 80, 155 넣어서 z라는 함수를 시간에 따라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펑션 핸들을 써가지고 정의를 해줬고요. 뒤에는 그대로 앞에서 있던 수식을 갖다가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xmin, xfmin 이 상대 에러 이터레이션 몇 번을 돌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골든민에다가 z를 넣어줬는데 구간을 0부터 8까지 넣어줬죠. 총 5개의 변수가 필요하긴 하지만은 3개만 넣어도 앞에 코드는 사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짜실 때 그 부분 생략을 하시고 싶으면은 상대 에러는 뭐 0.00001, 맥시멈 이터레이션은 50 혹은 100번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코드를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돌아가겠죠. 그래서 넣었더니만 이제 Z를 실행 콜론을 안 찍어서 출력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펑션 핸들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해서 봤더니만 미니멈 포인트는 3.83, 그 다음에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92, 그 다음에 상대 에러는 다음과 같이 29번 정도 에러가 떴습니다. 근데 우리 잠깐 기억을 해보면 앞에서 이거 뭐였죠? 예, 아마 기억에는 이렇게 해서 최대값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미니멈이 할까 봤더니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줬죠. 그래가지고 원래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미니멈을 찾는 문제를 치환을 해서 해를 찾았으니까 이거는 맞죠. 여기가 3.83. 근데 그때 나온 해당한 함수값은 마이너스가 붙인 거기 때문에 192.86 미터인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금 분할 탐색법에서 함수 계산에서 수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 계산을 많이 하면은 컴퓨터한테 너무 오래 반복이 됩니다. 즉 저희는 이제 사실 엔터 치면 나오는 값을 함수로 썼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하나의 값을 얻기 위해서 컴퓨터가 정말 수많은 연산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포인트를 한 번이라도 계산을 덜 하는 게 뭔가 최적화하는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직 여러분들은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계산을 몇 시간 혹은 며칠씩 해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이유가 어떤 비행기 같은 거를 설계를 한다고 할 때 그 비행기 부품을 하나하나 다 CAD로 디자인을 한 거를 갖다가 여러분 4학년 때 만날 텐데 유한 요소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푸는데요. 이 자유도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한 수십만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수십만 바이 수십만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그거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선형대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사실 뭐 3x3짜리 역행렬 구하라고 해도 하지만 4x4 구하라고 하면은 제가 그거 시험에 이게 전자설계 때 냈더니만 아주들 그냥 교수가 학생들을 노가다 시킨다 라고들 불만이 많았는데 그런 것처럼 정말 계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컴퓨터는 물론 엄청나게 빠르게 풀지만 컴퓨터도 만약에 그걸 수십만 바이 매트릭스를 갖다가 뭐 역행렬을 구해라 뭐 라고 하게 되면 엄청나게 계산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의 포인트 값을 얻어낼 수가 있을 때, 즉 계산을 한 번이라도 덜 하면은 이 최적화 과정이 더 빠르게 끝나겠죠. 즉 그런 점에서 이런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갖다가 쓰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최적화 방법을 갖다가 직접 다이렉트로 갖다가 골든 서치 메소드를 골든 섹션 메소드를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데이터가 3개가 있으면은 2차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2차 함수 구하라고 하면은 점 3개 정도 주면은 찾아낼 수 있죠. 왜 그렇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y인데 여기 x1, x2, x3 그거에 해당하는 함수값 주시게 되면은 미지수는 3개, 노는 3개이기 때문에 뭐 x1 그때 해당하는 x1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2개 더 세워서 해서 연립방정식 풀으셔가지고 A, B, C를 찾아올 수가 있겠죠. 예, 그런 것처럼 보관을 써가지고 새롭게 보관하는 함수를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근이 찾아졌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찾아지면 그 다음에 우리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죠? 미분해가지고 2x 더하기 b는 0. 그러면 뭐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최소값의 위치죠. 그래서 이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를 가렸네요. 그래서 여기를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함수값을 새로운 위치 지점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세 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은 그 세 점을 갖다가 포물선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점을 찾아내게 되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찾아낼까요? 바로 여기서 아까 풀었던 그 과정을 갖다가 수행을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나온 A랑 B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안 해보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가지고 어려운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 어려운 걸 정리를 한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좀 살짝의 문제가 있는데 새로운 점 x4와 이 점을 둘러싸는 두 점 x1 혹은 x2 혹은 x2, x3 같은 경우를 계속 반복을 해서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고 봤더니만 새로운 점이 실제 점과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에러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우리가 true 함수라고 할 수 있는 애는 사실 2차 다항식으로 표현이 되는 함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거겠지만은 에러를 매번 해서 좀 에러를 가져갈 수밖에 없긴 하는데요. 이런 방법으로도 이제 새롭게 점을 추가를 해서 찾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보관법을 써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 구간은 뭐 0부터 4까지고 새로운 점은 1이라고 했네요. 이거는 골든 섹션 메소드를 쓰지 않고 새로운 점을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한 거죠? 그 세 군데에서의 함수값을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다 구해주신 다음에 뭐예요? 이 식이 생각이 안 나시면은 적어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구나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a랑 b 찾으신 다음에 해주셔서 새로운 점을 찾아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점이 나왔으니까 그게 아마 여기서 1.5055인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선 뭐 하죠? 여기다 넣어서 새롭게 값을 마이너스 1.7692를 찾아온 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뭐죠? 한 번만 수행하면 이 점에서는 최소값을 이렇게 갖는다 라고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근데 또 똑같이 황금분할법 탐색과 비슷한 전략으로 버릴 수 있는 위치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앞에서 구해서 봤더니만 새로운 구간이라고 하는 점은 뭐 여기 이쯤에 있죠. 1.5055인데요. 그래서 함수값을 비교를 해봤더니만 이쪽이 구간이 될 수가 있죠. 즉 1부터 4가 새로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하고 4에다가 새로운 점 해가지고 함수값을 구하신 다음에 또 수행하셔서 새로운 x4라는 것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계산이 되는데요. 그걸 정리를 해서 플러스인 게 이렇게 되겠고요. 그 점은 당연한 거 있지만 1.4903이 나와서 또 반식 1.7717인데요. 1.49니까 한 이쯤에 되겠네요. 그래서 1.7714 마이너스 누가 더 작나요? 이쪽이 작기 때문에 새로운 점은 여기가 이렇게 해서 1이 있는 쪽이 버려지고 새로운 구간을 선정을 하셔서 반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쭉쭉쭉 진행을 하시면은 저희가 새로운 점들의 옵티멈 포지션들이 다음과 같이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뭐 그거에 따라서 뭐 계속 반복을 얼마나 할지는 뭐 그 상대 오차라고 할 수 있죠. 그 상대 오차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이게 내가 원하는 크리테리아 이하로 되면은 스탑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이제 매트랩의 함수에 대해서 좀 직접 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드를 짤 수도 있긴 한데 매트랩에서는 이미 되게 파워풀한 이 최적화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fmin bnd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느리지만 신뢰도가 높은 황금분할 탐색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fmin bnd를 쓰시려고 하면은 바로 황금분할 탐색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셨어야지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신뢰도가 낮으나 계산 속도가 빠른 2차급 보관법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도가 낮다라는 소리는 왜 우리가 쓰는 함수가 2차 보관을 따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오차가 있어서 그런 건데요. 물론 이제 두 방법 다 계산 포인트가 여기도 사실은 구간을 정해놓고 2포인트 가져가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2차 보관법 같은 경우에도 3포인트 한 다음에 새로운 포인트 잡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매번 계산마다 2개의 포인트를
갖다가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쓰면서 어떻다고 했었죠? 새로운 구간이 선택이 되면서 다른 구간이 버려지면은 사실 이 구간 내에서도 또 다른 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비율을 갖다 일정하게 안 가져가면은 매 스텝마다 버려지는 구간에 크기는 당연히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비율이 일정치가 않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매번 계산 시마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구간을 매번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것을 어느 정도 때에 수렴한다라는 걸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황금 분할 탐색법을 쓰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 저희가 계속 최대의 비율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최대의 비율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2차 보관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이치법이랑 똑같죠. 그 비율을 일정하게 가져갈 수가 없지만은 뭐예요? 이 함수가 2차를 따라간다라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더 많은 이득을 갖고서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속도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차가 존재한다. 왜? 2차 보관법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오차가 사실은 더 쌓입니다. 이 황금 분할 탐색법에 비해서. 그래도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사용을 체크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 위치를 잡는 것을 초반에 황금 분할 탐색법을 써가지고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황금 분할 탐색법을 쓰다가 어느 정도 구간이 일정해서 이 함수의 모양이 2차 보관법을 유사하게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올 때는 바로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더 빠른 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진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fmin dnd고요. 옵티멈 셋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이터레이션, 디스플레이에 대한 옵션을 갖다 적어서 이터레이션 출력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옵션을 갖다가 뒤에다 추가해 주시면 옵션을 출력을 해주겠고요. Z는 그대로 펑션에도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fmin bnd 해서 x랑 f 함수값만 출력을 가져오겠다는데, 펑션 첫 번째는 뭐 했죠? x가 새로운 점을 찾아줬는데 189점 얼마 이니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구간을 0에서 8까지만 내가 임의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초기에 그 중간점을 갖다가 얘가 찾아낸 것 같은데요. 이 점을 선택을 했고 그 점을 바탕으로 뭐 했어요? 바로 골든 섹션을 써가지고 새로운 점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구간을 하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두 번을 하다가 얘가 뭐하죠? 바로 파라볼릭으로 바꿔버리죠. 왜냐면 슬슬 2차를 따라가는 걸 안에서 내부에서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쭉 했더니만 그 수렴하는 값이 거의 어때요? 일정하게 가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먼저 체크를 해서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함수 값을 쭉 파라볼릭으로 가져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톨러런스가 뭐 10의 마이너스 4제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돼서 통과돼서 안 넣어줬잖아요, 톨러런스를. 그래서 얘가 자동으로 내장으로 하고 있던 값으로 충족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3.8317 그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192.8609라는 값을 토해주게 되겠습니다. 물론 골든 섹션 메소드를 선택을 할지 파라볼릭 메소드를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크리테리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아마 매트랩에는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판단도 사실은 어떻게 할까요? 기존에 있는 함수 값을 기준으로 하겠죠. 새롭게 뭔가를 막 계산을 해서 하지 않고 기존 값들을 바탕으로 얘가 충분히 2차로 근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면은 어떨까요? 그때 쓰는 거겠죠.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사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계 미분이라는 거를 저희가 나중에 차분법 Finance Different Method로 걷다가 살짝 볼 예정인데요. 그 값이랑 포인트가 여기 몇 개 정도 쌓이냐, 이미 하나, 둘, 세 개랑 그 다음에 그 끝에 두 개 해서 총 5개 정도 쌓이잖아요. 이 5개 정도 포인트가 쌓이면은 이계도 함수를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계도 함수랑 1계도 함수는 어떻게 하죠? 2점에서의 기울기잖아요. 이계도 함수는 적어도 3점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5개 포인트가 있으면 완벽한 이계도 함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서 그 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얘네들이 그 비율을 제대로 잘 쫓아를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파라볼릭 뭐 2차 도함수 개수 A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마이너스 얼마 수준으로 들어온다 라고 하면 이제 얘가 파라볼릭으로 가자 라는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마 매트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매트랩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건 이제
다차원 함수의 최적화가 되겠습니다. 2차원 함수를 이제 다차원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약간 그래피컬리 먼저 그리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뭐 컨투어 플러스 있습니다. x1 혹은 x2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그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매트랩에서 메시 플랫이라는 걸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비행기 헬리콥터 문제를 갖다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수행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작년에 제가 선배들이 돌렸던 데이터들 아마 똑같은 위치에서 2년 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아마 여러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이렇게 그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다차원 함수에 이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시각적으로 그리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예, 보시는 것처럼 메시 플랫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먼저 x를 마이너스 2에서 40까지 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3까지를 40등분씩 쪼개가지고 메시 그리드라는 걸 표현을 하시게 되면 아마 x랑 y가 각각 매트릭스 40바이 40이라는 매트릭스로 x랑 y가 각각 표현이 되겠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 2 플러스 x 마이너스 y에 2의 x제곱 2의 xy 그 다음에 y제곱이라는 함수를 갖다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그걸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은 컨투어 플랫이라는 걸 쓰시게 되면은 이런 컨투어 플랫이 그려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서브 플러스 설페이스 C라고 해서 썰프 C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약간 2차원 플랫 같은 형태로 갖다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충분히 바로 일로 중심으로 쏠려서 최적화가 될 거라는 걸 너무 눈으로 봐도 이제 딱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저희가 최적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다변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이제 이 fmin 컨이란다. 그 컨투어 플러스를 갖다 그리는 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사실 얻을 수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하는 건데 지금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냥 드릴지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서나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제 숙제를 드릴 예정이고요.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fmin search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fmin searc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봤던 다변수 같은 경우에도 서칭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펑션을 넣어주는데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변수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x1과 x2는 당연하게 구간의 경계, 로어 바운더리랑 어퍼 바운더리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변수면 어떻게 될까요? x1이라는데 함수가 이게 사실 이 1이 아니라 로어고요. 첫 번째 함수의 로어랑 두 번째 함수의 로어가 이렇게 벡터 형태로 들어갈 거고요. 이쪽 2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퍼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x1의 어퍼랑 x2의 어퍼가 이렇게 벡터 형태로도 들어가면은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아까 봤던 한 펑션이라고 했던 것은 x에 대해서 했다면 이 x는 누구였죠? 사실은 x1과 x2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벡터로 갖다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죠? x1의 제곱이라고 하는 애들은 사실은 x1의 제곱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겠고요. 이렇게 받아오시면 x1의 거듭제곱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서 x2의 거듭제곱 아니면은 x2의 가로 열고 거듭제곱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여기서는 x는 x1과 x2를 벡터로 받아오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쭉 정의해주는 이변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min search를 치시게 되면 f에다가 구간을 갖다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넣어뒀죠? 마이너스 0.5, 콤마 0.5인데요. 우리가 분명히 앞에서 봤었더니만 x1과 x2는 구간의 경계라고 했었는데 지금 x1 하나만 넣어줬죠. x2가 안 들어가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이니셜 게스만 해가지고 하는 개방법을 갖다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개방법처럼 해서 함수값의 x1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1, x2에 해당하는 게 1.5에서 그때 해당하는 함수값 0.75라는 미니멈 값을 찾아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개방법을 어떻게 찾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좀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찾을 수 있구나. fmin search라는 것을 통해서
다변수에 대해서도 매트랩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다음 시간 제가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제 슬라이드를 드릴 예정이고요. 왜냐면 멀티 베리어블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냥 단순히 코드가 아니라 여러분 직접 이제 손으로 하실 수 있게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